여러분, 지금 이거 광고 아니거든요? 뭐 그쪽이랑 아무 관계 없거든요? 근데 티빙 가입하세요. 아니면 뭐 한 달간 무료 이용권 이런 거라도 어서 얻어오세요. 왜냐? 여고 출입안 봐야 돼요.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현재 시각 새벽 1시 48분. 지난주에 워낙 긴 영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좀 힘 뺀 짧은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었어요. 근데 안 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지난 한 2주 정도 동안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소문이 자자했던, 화제가 됐었던, 하지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현생을 사느라 인연이 닿지 않았던 여고 출입안을 봤어요. 시즌 1하고 지금 막 이제 2를 끝낸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오는 거예요.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업하고자 찍는 거예요. 시즌 1이랑 2가 조금 달라요. 스타일도 다르고 톤도 살짝 다르고 반응도 좀 달라요. 특히나 2가 조금의 이제 호불호가 리릴빗 갈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가려면 일단 1을 봐야 되잖아요. 이 영상은 보다 모르는 분들에게 영업을 하고 싶어서 찍는 거라 그랬잖아요. 좀 자세하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예능 프로그램이고요. 제목 그대로 여고에서 출입안으로 활동하는 학생들의 얘기예요. 근데 요걸 이제 좀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잖아요. 요런 한 줄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요 프로그램. 퍼즐형 어드벤처 게임을 오프라인으로 즐긴다? 요런 느낌이거나 아니면 방탈출 게임. 근데 이제 학교를 통으로 쓰는 이런 느낌. 굉장한 어드벤처가 막 있는데 이거를 게임으로만 접할 수 있는 요런 어떤 느낌을 실사화해서 사람이 직접 가서 즐기는 거예요. 뭘 곁들여서? 추리를 곁들여서 퍼즐과 방탈출 스타일의 이런 이렇게 흥분한 거 왜다? 조금 전에 다 봐서 그래요. 아무튼 대략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소리고, 도대체 이 프로그램 뭐가 그렇게 색달랐나? 왜 그렇게 이승국이라는 사람은 이거에 취저를 당해서 이렇게 흥분하고 있나? 그 매력 포인트, 관람 포인트를 몇 개만 짚어봅시다. 한 정리를 해봤는데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여고 출입안의 매력 포인트. 자유도 극강의 게임 속으로 뛰어들어온 인간 플레이어들. 아까 대략적으로 말한 거랑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진짜로 이거는 어드벤처 게임이 있는 거예요. 만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뛰어들어간 거야, 인간으로. 게임에 뭐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고 미션이 있고 그 미션을 해결하게 돕는 NPC들이 있죠. 그걸 다 실제로 하는 거야. 학교가 배경이잖아요. 선생님이 있고 학생들이 있어. 인간들이 NPC 역할을 해요. 근데 실제 그들이 학교에서 실시간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주인공 맡은 분들이 이것저것 하고 다닌 동안 실시간으로 이 학교에서 뭔가 벌어져. 물론 주인공이 멀리 있으면 뭐 쉬기도 하겠죠. 그래도 일단 주인공이 어느 공간으로 다가간다. 근데 여기에 학생들이 있어야 되는 뭐 교실이었다. 그럼 이 학생들은 그 시간대 이 교실에서 벌어질 법한 일들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와서 수업하고 나가고. 이렇게 꽤 큰 스케일을 가지고 인간 NPC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나도 플레이어로서 그걸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미션을 막 깨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돌아다닌다 수준이 대단한 자유도를 갖고 있어요. 마치 GTA 같은 느낌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 그날 하루 동안 해야 되는 미션은 분명히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해결해야 되는 미션을 어떤 방식으로 풀지, 어떤 속도로 풀지, 요거는 전적으로 플레이어 맘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를 하나 푸는데 몇 시간씩 허비하기도 하고요. 너무 삥삥 돌아다니느라. 반대로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를 순식간에 깨기도 해요. 이건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플레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펼쳐진 자유도 안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NPC들과 소통해가면서 단서를 찾아가면서 미션을 하나하나 자유롭게 깨가는 요 재미. 근데 자유도가 넓다고 해서 너무 엇나가는 플레이를 해버리면 스토리라인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GTA 같은 게임이야 메인 미션을 안 하고 사이드 미션만 하고 돌아다니고 내가 즐기면 끝이지만 이건 프로그램이니까 흐름을 따라가긴 해야 되잖아요, 플레이어들이. 그래서 NPC들이 이런 역할까지 해요. 어느 정도 상관없는 거 편하게 하게 냅두다가 지금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아니면 너무 게임과 상관없는 어떤 행동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NPC가 목격하잖아요. 적정선에서 그걸 막아. 예를 들어 선생님 NPC야. 선생님 NPC가 있고 학생인 플레이어들이 선생님 옆에 뭔가를 검색해보고 싶어, 찾아보고 싶어. 근데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맘대로 이걸 찾을 수가 없어. 그럼 이게 TV 프로그램이니까 적당히 변명을 하면은 선생님이 오케이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막 이렇게 접근을 해요, 플레이어들이. 근데 선생님이 가차없어. 플레이어들한테 뭐라 그래? 얘들아,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보내줄 것 같아? 돌아가. 이래. 그러면 이거는 건드리지 말란 소리야, 아직. 이렇게 NPC가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면서 되게 주도적으로 자기들 역할이 확실하게 있고, 여기 애드립과 이런 걸 여러 개 섞어가면서 플레이어들이 통제된 자유도를 마음껏 누리도록 막 해요. 디자인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적절한 자유도와 애드립, 연기력 능력을 갖고 있는 NPC, 이걸 전체 디자인하며 통제하는 제작진, 그리고 NPC와 제작진이 치는 가상의 테두리를 인지하면서 눈치껏 이 선을 넘지 않으며 자유를 즐기는 플레이어들이 만들어 나가는 게임.
근데 모두가 사람인 게임, 어드벤처 혹은 RPG 게임을 실제로 하는 그 느낌, 이게 첫 번째 매력이고요. 두 번째 여고 추리반의 매력, 경쟁이 아니라 협동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종류의 막 추리를 하고 머리를 쓰고 심리 게임하고 프로그램 없지 않았잖아요. 꽤 있었어요, 이전에도. 저도 뭐 다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몇 개 봤었는데, 그런 게임의 상당수가 경쟁 구도를 갖고 갔었어요. 서바이벌 형식이든가 승자나 패자가 나뉘는 스타일의 프로그램들이었는데, 이런 거는 볼 때 재미도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그런 걸 보다 기가 빨린다고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승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재밌게 이렇게 경쟁을 하고 끝나면 하는 사람도 적당히 즐기고 보는 사람도 재밌게 그걸 구경할 수 있겠는데, 내가 똑똑하냐 네가 똑똑하냐의 싸움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플레이어들이 과몰입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생겨요. 그게 또 프로그램 제작진의 의도였기도 했겠지만, 저 같은 취향의 시청자는 그런 걸 보면 기가 빨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 저 그래도 좋자고 모인 걸 텐데 저기서 저렇게 감정이 저렇게까지 들어가게 싸워야 돼? 저게 저렇게까지 할 일이야? 저 프로그램 끝나고 괜찮을까 서로? 싶은 그런 순간들까지 있어요, 가끔은. 아니면 감정 대립이 없었더라도 승패가 갈려버리면 한쪽이 머리를 잘 썼고 한쪽이 머리를 못 쓴 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자체로 여기 등장한 플레이어들은 서로 비교당하면서 사람들이 입방아에 막 오르내려요. 멍청하네, 똑똑하네, 바보네, 막 이런 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눈에 띄면 이렇게 보면서도 분명히 순간순간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프로그램은 플레이어들이 다 한 팀이에요. 주인공 플레이어들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야. 여고의 추리 반 동아리 활동을 한다는 컨셉을 갖고 학교의 이런 미스터리들을 파헤치는 거거든요. 그러니 플레이어들이 과몰입할수록 감정적으로 세게 나올수록 더 좋아. 같은 팀이니까 더 협동해, 더 으쌰으쌰해. 그리고 더 몰입해서 스토리를 시청자들이 보게 만들어줘. 팀이니까 본인들끼리 싸울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보다 보면은 어릴 때 많이 봤던 이런 만화를 실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만화의 실사화인데 그게 굉장히 리얼하게 된 느낌으로. 그래서 진짜 경쟁이 아니라 협동으로 이 추리 게임을 풀어냈다. 그래서 그냥 이 플레이어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쭉 구경하기만 하면 여러 재밌는 것들을 볼 수 있다 라는 게 두 번째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던 매력이었고요. 세 번째, 긴 호흡의 스토리. 팀을 이룬다, 퍼즐형 방탈출형 게임이다, 스케일이 좀 있다. 이미 대탈출이라는 대단한 프랜차이즈가 있죠. 뭐 같은 제작진이 만드신 거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 대탈출과 다를 게 크게 없어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크게 다른 게 이거예요. 여고 추리반은 시즌 하나가 통째로 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대탈출은 저도 막 시즌을 다 보고 이런 건 아닌데 옴니버스식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즌 안에도 여러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고 추리반은 한 시즌 동안 몇 번 동안 학교에 등교한다라는 게 있어요. 등교할 때마다 오늘은 며칠입니다, 오늘은 며칠입니다, 날짜도 지정해줘. 마지막 촬영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며칠이 지났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설정을 해준 다음에 오늘의 메인 미션은 뭡니다. 그럼 그 메인 미션 하나를 하면서 하루를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한 시즌 동안 계속 그 학교만 봐요. 계속 그 학교에서 벌어지는 한 사건, 굵직한 사건에 가기 위해서 잔가지 사건들을 해결해야 되는 요런 큰 프레임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게임을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동시에 드라마를 보는 느낌도 있어요. 물론 퍼즐형이고 어드벤처형이다 보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실성은 없는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죠. 정말 소설이나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스토리라인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드라마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엄청 복잡한 스토리는 아닐 수 있죠. 그럼에도 여러 개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한 시즌을, 장르적으로는 머리 쓰는 예능 프로그램인 한 프로그램을 게임 즐기는 재미 플러스 긴 호흡의 서사를 따라가면서 보는 재미, 이게 생각보다 몰입도가 있어요. 처음엔 짜잘짜잘한 이야기 같고 캐주얼해 보이지만 갈수록 뭔가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어들에게 더 이입하게 되고 시즌에 등장하는 NPC들, 학생들,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에게 더 감정을 갖고 다가가게 돼요. 시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진짜 한 시즌을 통으로 한 스토리로 가져갔다는 거가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또 재밌더라고요. 처음에는 문제 푸는 거 구경하는 재미로 보다가 나중 가서는 진짜 스토리가 궁금해지는 포인트도 생겨요. 어떻게 끝나지 이거? 이런 마음으로 보게 돼. 예능 프로그램인데. 이게 정말 또 취저당했던 세 번째 매력이었고요. 네 번째 매력, 멤버들 조합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이분들의 이런 성격까지 다 알고 조합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조합이 너무 좋아요. 어느 프로그램이나 어쨌든 출연진의 조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프로그램은 예능, 방송인, 플레이어들의 조합으로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그건 기본이고 추리팀으로서의 케미, 조합이 되게 좋아요. 방탈출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탈출을 갈 때 되게 중요한 게 어떻게 파트너를 이루냐거든요. 똑같은 성향의 애들끼리 가잖아요. 오히려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 다른 성향, 서로 다른 강점을 갖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 조합이 잘 짜이면 오히려 방탈출이 순식간에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돌아가면 하나씩 대활약을 해갖고. 이 팀이 이래요. 5명의 메인 플레이어가 있거든요.
한 명은 전체 리더격으로 활동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스토리를 계속 덧붙여요. 추리를 해요. 이야기 추리를. 아, 이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이렇게 되는 걸까?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죠. 근데 계속 이야기를 던져주니까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 스토리에 계속 호기심을 느끼게 하고 나도 추리를 자꾸 하게 만들어요. 에이, 그건 아니지. 아, 이거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요, 시청자를. 이렇게 시청자들을 초대해주면서 중요한 순간에 브리핑, 지금까지 개요, 정리 이런 걸 굉장히 잘해주는 캐릭터가 있어요. 또 한 캐릭터는 팀의 메인 딜러예요. 암기 능력, 이런 머리 좋음은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고 퍼즐을 푸는 것 자체를 기본적으로 잘해. 그래서 웬만한 실무를 띄워야 됐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딜러형, 퍼즐 에이스 같은 캐릭터가 한 명 있어요. 그리고 매번 엄청 퍼즐 플레이어로서 딜러를 계속하는 건 아닌데 모두가 어떤 퍼즐을 풀지 못해서 미궁에 빠져 있을 때 아주 창의적인 접근을 해서 예기치 못한 통찰력을 제시해서 문제를 푸는 창의적 문제 해결자도 또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캐릭터, 발견을 되게 잘해. 예기치 못한 발견들을 막 해요. 문제를 푸는 건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비중이 좀 있지만 뭔가 집요하게 하나씩 다 뒤져보거나 남들이 굳이 안 본 데를 한 번 더 봐서 뭔가를 발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로 큰 건들을 하나씩 해내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한 캐릭터, 피지컬을 활용할 수 있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피지컬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팀에 도움을 주는 순간들이 있고요.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더 발전해서 시즌2 가면 또 다른 능력도 탑재를 해요. 이게 뭐 게임적으로 탑재했다 그런 게 아니라 발전을 해요.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다른 게 또 생겨요. 이렇게 5명의 멤버들이 있는데 각자 강점이 다르니까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각자가 활약할 수 있는 요소들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나와요. 처음에는 특정 멤버들에게 뭐가 몰리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가다 보면 아니야, 이들이 팀이었기 때문에 이걸 흘러가게 만들어. 재미적으로도 퍼즐적으로도. 그러면서 계속 보다 보면 당연히 아이돌 그룹에도 있는 그런 조합들이 또 생기죠. 5명 중에 요렇게 묶으면 요런 느낌이고 요렇게 묶으면 요런 느낌이고 요렇게 묶으면 요런 느낌이고 이 안에 또 서사가 생기고. 그래서 퍼즐, 스토리, 게임 다 떠나서 멤버들 케미 구경하는 재미로도 시즌이 그냥 훅 흘러가요. 재밌어요, 진짜로. 네, 뭐 그 정도가 간단하게 정리한 여고 출입한 4가지 매력인데 약간 흥분 상태에서 말한 거라 정리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전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재밌으니까 호기심이 동했다면 한번 트라이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모든 프로그램은 취향을 타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봐서 이쪽 취향이신 분들은 정말 빠져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진짜 그 말하려고 찍은 겁니다. 여고 출입한 보세요. 시즌2까지 좀 긴 것 같다? 시즌1이라도 보세요. 저는 할 말 다 했으니 빨리 편집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고 출입한 시즌3 응원하면서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천재의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그리고 이거는 좀처럼 안 하는 쿠키인데 제가 이거 여고 출입한 시즌1을 한참 보고 있을 때 스토리로 올렸었어요. 여고 출입한 이렇게 재밌다고 왜 말 안 해줬어요? 왜 보라고 안 했어요? 올렸어요. 굉장한 반응들이 왔어요. 말했잖아요. 보라 그랬잖아요. 목이 쉴 정도로 말했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제가 라이브를 한번 할 때 저한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셨었죠. 여고 출입반 봤냐고 물어보셨었죠. 제가 그때 이러이러해서 못 봤었다. 아직까지 못 봤다. 티빙 결제도 지금 안 한 상태다. 이랬죠. 그때 여러분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보라고 안 했어. 여러분은 그때 왜 안 봐요? 왜? 왜 안 봐요? 왜 여태 안 봤어요? 아직도 안 보고 뭐 했어요? 라고만 했어. 왜 안 봤냐고 묻는 게 아니라 보라고 했어야지. 보라고 강권했어야지. 잔소리 막 했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여고 출입반에 이제서야 빠지게 된 거 여러분 탓이